자, 먼저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원천징수란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가지고 한글 파일로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여러분들 여기다 볼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 사람이 사업자지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 자,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세법에 규정하는 일정한 액을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내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나 월급을 주는 사업자가 대신 내 월급에다 까서 내주는 거예요. 원천 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쭉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소득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에서 종합소득에서도 여러 가지가 또 몇 가지 또 6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신 거 하고, 자,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대상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돈을 벌면 세금을 다 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그 징수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아까 이 원천징수 요 급여자료 있죠? 요거 말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있죠? 이건 항상 다음 달 10일까지 항상 납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에게 우편이나 USB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액을 금융회사에다가 등에 납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보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됐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해주는데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여러분들 얘기만 해주고 이걸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요 종합소득은 6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류는 퇴직과 양도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분류소득이에요. 분류.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언제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요 2가지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요건 이자 플러스 배당이라는 얘기예요.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이건 뭐냐면 2천만원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뜻이냐면 나는 연말까지 가지 않겠다. 내가 이자 받을 때 세금을 아예 떼고 받겠다. 그래서 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요. 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분리과세가 없고 근로소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은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한도 없이. 일용직 근로자는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3천만 원을 벌든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가 나왔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이 없는 자를 보라 이겁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는 소득이 없는 자를 봐라. 여기까지. 근데 금액은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 들어가야 되겠죠. 2천만 원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 적었네. 여기 없다고 그랬고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죠.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요. 연금소득 여기는 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까지 1,200이 아닙니다.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단 여러분들 공적연금은 아닙니다. 공적연금은 제외. 공적연금은 여러분들 월급 탈 때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그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에요. 이거는 지금 요거 사적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공적연금은 다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소득. 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 비과세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입니다.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또 뭐 있느냐? 기타 소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타 소득에 복권 당첨. 뭐 빠찡코 답니다. 복권 당첨도 한도 없이 분리과세입니다. 복권 당첨은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10억을 받던 100억을 받던 이거는 뭡니까? 내가 10억을 받으면 아예 세금을 띄고 받잖아. 그건 다 원천 종합소득에서 빠지는 거예요. 세금을 띄고 받으면 그냥 거기서 분리해서 세금을 끝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결됐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들 분리과세 여러분들 꼭 요거는 좀 알아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라도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만 원씩이에요. 다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소득금액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여기 뭐 쓴다면 여기는 이자소득은 써 있고 근로소득은 연 1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여기 써 있고요. 기타소득 써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요 연 100만 원까지. 양도소득도 연 100만 원까지.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요거 중요한 것은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에요. 요거 이거 어떻게 적어줘야 되나?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 6가지 합쳐서예요.
연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얼마나 짜? 1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에요. 아유, 왜 이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입니다. 만약 100만원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분액, 아니 양도지, 양도. 이 6가지가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요것도 종합소득도 100만원이고 다 100만원이야. 여기 특이하게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지만 다 100만원 넘어가면 돼요. 소득이 아닌 소득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 종합소득에서 뭐만 근로소득만은 근로소득 5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까지는 포함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만은 그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도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에서 만약에 사업소득 100만원, 사업소득 50만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 90만원 나왔다. 합치면 120이잖아. 그럼 종합소득 금액은 100만원 넘어가 버리네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빠지는 거야. 단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종합소득 안에 6개 중에서 다른 소득은 없어.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소득 500만원, 소득금액은 1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것을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자, 요거 분리과세 말씀드렸었죠. 요건 뭐 대통령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공제 거. 자, 보시게 되면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권고하여 인적공제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아까 얘기했죠.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이 기본공제는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공제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본공제란 이거요. 1인당 150만원이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이며 20세 이하, 20세 이하는 뭡니까? 이거 20세는 12개월 곱하니까 240개월이에요. 이제 개월수로 얘기해야 돼. 많이 빠졌고 60세 이상은 뭡니까? 720개월. 소득은 아까 얘기했죠? 요거만 여러분들 애줘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또 뭐 어려우니까 소득은 다 100만원이야. 소득이 근데 단 근로소득만큼은 150만원까지 500까지 요거만 여러분들이, 요게 근로소득금리가 70%예요 70%. 여기까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반개가족은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는 무조건 제외라고 그랬죠. 단 요 반개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사는 것으로 인정한다. 사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배우자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만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해연도 사망하신 분들은 당해연도까지 사는 걸로. 올해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야. 그럼 올해까지 완쾌가 돼도 올해까지는 장애인이에요. 내년서부터 비장애인으로 바뀐다는 얘기겠죠. 이게 기본공제 대상자.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지만 이게 1인당 어느 거라도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딱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50만 원을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 급여 자리까지 다 했죠?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다 했으면,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확인할게요, 그냥. 뭐야? 다시 한번 눌러야 됩니다. 자, 전사원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승주 입력한 게 부양가족이 여기 있어요. 자, 부양가족이 총 몇 명이에요? 이승주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요 부만 이건환 씨만 뭐예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공제 요거 얘기하는 거 150만 원. 그러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4명만이네. 그 4명만 곱하기 150, 600이래요. 이게 어디로 나오냐? 연말정산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본인 1명, 배우자 1명, 부양가족 2명, 여기까지가 600이 나온 거예요. 이게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공제. 그 다음에 추가공제가 뭐냐? 요 뒤에 거. 기본 말고 세대 여기서 부녀자부터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 출산 입양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해당되는 게 추가공제입니다. 그래서 추가공제는 원래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까지야. 자녀는 뒤에 나와요. 출산 입양가.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길령 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해주시고 출산이면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부양가족은 요 자녀 출산료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공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볼게요. 추가공제는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요 4가지가 추가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 4가지가 추가공제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받고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받고 장애인 또 있다. 그러면 기본공제 받고 장애인. 그러면 기본 150에 장애인이면 200이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350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공제가 또 있다는 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게 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꺼번에 딱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여기 위탁아동 있죠? 요 위탁아동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위탁아동은 18세 이상이에요. 18세 미만이죠. 18세 미만. 18세 미만. 그래서 18세 미만이면 216개월. 216개월이 되겠죠. 미만인 위탁아동은 (6개월이) 지나야 지난 후만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아동은 내가 9월달에 데리고 왔어. 입양이 아니에요. 그 위탁아동이 누구냐면 고아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죠. 고아원에 사시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위탁아동이에요. 그래서 위탁아동을 내가 집에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거는 주민등록상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따로 관리합니다. 그 위탁아동은 그래서 내가 9월 때 될 것 같지만 올해 못 받아. 6개월이 지나고 그럼 내년 3월서부터 위탁아동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내가 데리고 온 지 6개월이 지나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위탁아동은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근데 20살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위탁아동입니다. 나이가 원래 18세 미만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서 해주신 거고, 자, 이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추가 공제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 경로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 부녀자는 50만원인데 요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근로자예요. 이하. 한부모는 꼭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있는 거야. 직계 비속 말하자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입양자가 있어야만 한 부모 혜택, 한부모 공제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나 입양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한부모 혜택이 없습니다. 한부모는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추가 해주시고, 요 추가 자료 입력은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해 나가면서 봐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추가 자료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 말씀드린 거니까, 요것은 여러분들 실무예요. 실무. 연간기부청 쭉 나가서 하는 거 있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실무처럼. 요게 누진세율 8단계입니다. 요게. 그리고 한 번 더 요 세율을 또 해줘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해볼게요. 요건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추가공제도 정리해 드린 거고, 이렇게 정리해 준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요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 이게 10점짜리죠. 맨 뒤에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요 기타 건강보험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이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 쓴 것은 번호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번호에 입력하라는 게 아니고 번호에 입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 자료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여기에 해당이 없으면 다 부양가족 가서 쓰는 거야. 부양가족 쓰는 건 보험료하고 교육비밖에 없어요. 여기 없잖아. 그럼 없으면 부양가족이 쓰는 거야. 이건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하면 나중에 이 연말정산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한번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설명부터 하고. 자, 먼저 기타 보험료입니다. 기타 보험료. 요거는 뭐냐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61번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장성 보험 일반과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61번. 61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생명보험은 암보험이고 상해보험은 상해보험, 손해보험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합쳐서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본인이 계약하고 수익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자라는 말이 무엇이냐? 피보험자. 같은 말이에요. 피보험자, 수익자, 이게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계약하고 받는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뭐 3억 받아. 그 3억 받는 사람이 내 아들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아예 자동으로 뭡니까? 저축성 보험은 무조건 안 됩니다. 요거 안 되는 거 제가 빨간 표시할게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 탈락자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와 저축성 보험료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두고 돈 타는 거,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돈 타는 게 아니죠. 요거 여러분들, 요거 저축성 보험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보장성 보험은 되는데 그 받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야 돼. 근데 이런 거 있죠. 내 자동차 보험. 그럼 내가 본인이 계약하고 내가 비보험자잖아. 그럼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잖아. 본인은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얘기죠.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비보험자가 없을 때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말하자면 소득이 없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이 없는 장애인, 그죠? 피보험자로 해서 수익하는 보험 장애인에서 할 때는 양쪽이 다 있다. 일반과 장애인이 다 있다. 그러면 일반은 12%고 장애인은 15%야. 둘 중에 다는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장애인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도는 뭐 100만 원을 외울 필요 없고요. 왜? 이 이상은 안 해줍니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얼마란 얘기야? 12만 원까지는 12만 원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는 100만 원 곱하기 15% 해봐. 15만 원까지밖에 안 해줘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세액이니까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의료비는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다. 소득 제한 없고 이중공제 가능하다. 이중공제 가능하다. 이중공제라는 것은 뭐냐면 의료비 지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의료비 지급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게 이중과세예요. 그러니까 의료비 갈 때, 의료비 지급할 때 신용카드를 낸 거야. 그럼 의료비 공제되고 신용카드 되는 거야. 두 번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는 앞으로 한도 없어요. 대한민국 써봤자 300만 원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요겁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아니 왜 굳이 부인데 왜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공제도 안 해줘. 기본공제도 없는데 요 기본공제가 없으면 추가공제도 없어요. 왜 주지? 의료비 때문에. 요로 부를 입력 안 하죠. 그럼 의료비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요 의료비는 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이 있어 상관없어.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안 되는 게 있죠. 꼭 단위 있어요. 공제 안 되는 거 요거. 이건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의료기관, 건강보조식품, 보약비예요. 한약비는 됩니다. 보약비는 안 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태아 의료비, 건강검진은 돼요. 건강증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외워야 돼. 내가 외워야 된다는 건 꼭 제가 검정색을 칠할게요. 아니, 분홍색을 칠할까? 이건 꼭 외워야 돼요. 다른 거 안 외워도 돼. 이거 100만 원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12만 원 안 외워도 돼. 요 분홍색은 외워야 됩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예요. 만약에 70만원 나왔어, 그럼 50만원만 적어야 돼. 근데 70만원을 카드를 긁었어, 의료비 50만원, 신용카드 7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꼭 외워야 돼, 분홍색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가 경로는 만 70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0세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런 게 없이 여기 의료비만큼은 65세입니다. 의료비만큼은 65세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만이라는 단어는 없어집니다. (65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도 붙일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요것도 여기 공제폐지금 다 들어가는 거니까 산후조리원 200만원 다 들어갑니다. 그럼 나오는 대로 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안경과 콘텐츠 1인당 50만원이고 요것도 다 이중공제니까.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은 해외에서,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인사들 먹었어, 인사들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요,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단 존속은 무조건 공제 안 돼. 존속이 뭐야? 부모죠?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안 돼.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자만 있지만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안 됩니다. 부모가 소득이 없어도 노인대학 다닌다, 원격대학 다닌다, 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됩니다. 존속은 부모라고 그랬죠, 내 윗사람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는 건 교육비가 딱 있어요. 안 들어가는 거 요겁니다. 학생회비, 스쿨버스 이용료 있죠? 그 다음에 기숙사비, 연수교육비. 연수교육비는 좀 놀러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연수교육은 조심하십시오. 자, 나머지 공제되는 것들 많아요. 급식비도 되죠. 학교급식비, 유치원급식비, 교과도 대금, 학점취득기한, 방과 후에 원격대학 있잖아요. 사이버 대학교도 다.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재료비 다 포함이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요거 다 해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본인은 좀 들어가게 해서 본인만 대학원입니다. 본인만 대학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내 밑으로는 대학교까지밖에 안 돼요. 와이프도 안 됩니다. 대학교까지만 됩니다. 자, 소득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무조건. 그리고 2억 900만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외울 필요 없고, 어디만 요거 외울 게 요겁니다. 학교에 실시하는 수학여행비 있죠. 요 체험학습비 요게 30만원. 그 다음에 이건 별도입니다. 또 교복비,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50만원 있죠. 요것도 이중공제 똑같아요. 안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30만원 이중공제가 없어요. 옛날에 단원 안산 단원고 있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몇백 명이 좀 돌아가셨죠. 그때 수학여행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체험 학습비로 하고 1인당 30만 원. 근데 이중공제는 안 됩니다. 이중공제는 의료비하고 요거 교복비하고 그 다음에 취업 전 아동의 학원비 요거만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사교육비 문제인데 그거 해주면 안 되죠. 근데 취업 전 학교 들어가기 전 바둑학원 다녀 유치원 다녀 태권도 학원 다녀 다 공제됩니다. 그것도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탁아동도 여기서는 다 해줍니다. 단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대입학교 전학료 있죠? 수능응시료 이것도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수능응시료도 공제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직계존속은 제외, 나이 무관,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형제자매 소득이 없으면 공제 가능하다. 그 다음 위탁아동도 고등학교까지 포함할 수 있고, 또 근로자의 본인 학자금의 상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등등 학자금의 권리금 상한액도 교육비 공제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아유, 또 외국에서 유학하시는 것도 다 공제됩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유학하고 있어 공제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교육비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다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고, 여기는 뭐냐?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 무조건 공제 가능. 장애인 교육비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도 되고요. 단 여러분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일반 학교 다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것이 있어요. 특수교육비. 장애인 위한 특수교육비. 요거에서 있지 항상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택자금은 다 요거는 뭐만 해야 된다는 거냐? 다 개인이야. 본인 다 본인이야. 여기까지는 다 본인이야. 연금저축 요건 연금저축과 연금불입액은 뭐냐면 연도 차이야. 요 연도 이전이냐 요 연도 이후냐. 근데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개인연금이라고 나오고 연금저축이라고 나와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되는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실게. 월세액은 무조건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은 다 되는데 다른 거 되는데 월세는 주택이 있으면 안 돼.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월세액이 공제가 가능하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나이 제한 없고요, 소득 제한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는 무조건 공제 안 돼. 형제자매의 카드는 형제자매는 무조건 공제 안 됩니다.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보셔서 보신 게 본인 배우자 포함한 공제자들, 형제자매는 사용한 등은 제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배우자와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야. 직계 좀비속과 나와 배우자.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 돼. 그 직계 좀비속과 나와 배우자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는데 이런 게 있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을 해. 근데 이모가 내 카드 썼어. 내 소득공제 하는 사람. 그럼 이모가 카드 썼다고 해도 그 카드 주인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 이모가 쓴지 국가에서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게 함정이에요. 이건 누구 카드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카드 이름의 소속이 어디 돼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제외 대상이 요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제외 대상이야. 내가 자동차 보험료 냈어.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신용카드는 또 안 돼. 이런 거. 세금과 공과 안 돼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불공, 골프 다 선박 다 불공이에요. 부동산도 다 구입하는 거. 우리가 자동차만 배워서 그렇지 다 불공입니다. 공제 안 됩니다. 근데 학원 수강료는 공제됩니다.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는 공제 안 되잖아. 하지만 카드는 유흥비를 썼던 명품 가방을 썼던 명품 신발을 썼던 카드를 다 공제됩니다. 국내 사용은 다 됩니다. 국외가 안 돼서 그렇지. 취득세 다 똑같고 상품권, 유가증권 이것도 다 리스료 국외 사용하는 거 안 되고 당연히 법인카드 안 되고 현금 서비스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 신용카드, 입사된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 왜? 당연도 결혼 전에 쓰는 전에 끝나고 결혼 후에는 이제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카드로 기부했어. 기부는 들어가지만 카드는 안 됩니다. 이중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뒤에 또 있어요. 시청료,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도죠. 나는 아파트 안 사는데, 나는 단독주택 사는데, 나는 빌라 사는데 아파트 관리비 공제해주면 안 되죠. 여권 발급 수수료, 공용주차장 이용료, 입장권, 승차권을 발행하는 행위도 우리 신용카드 수령급에 학교에서 배웠었죠. 수령명세서에서 공제 안 됩니다. 펀드 수수료, 계좌이체 이건 수수료 면세는 안 됩니다. 단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중고차 구입일 때는 10% 공제해 줍니다. 중고차는 불공 없어요. 신차가 불공이지. 그 중고차는 10% 공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교육비 요거는 별도예요. 300만원 이하의 별도. 요건 다 공제입니다. 이제 영화 구경도 공제되고요. 임영웅 그 콘서트 다 공제됩니다. BTS 가서 공연 가세요. 공제됩니다. 연극, 영화 구경 다 됩니다.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하면 되겠고. 자, 기부금은요, 요거는요, 뭐냐면,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있다.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이 있다. 요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할 때, 본인이 기부할 때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죽어도 외워야 됩니다. 본인만 해당해요. 내 아들이 정치 안 돼요. 본인만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비 이 세 가지는 본인만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제 법정 기부금이 이제 특례로 바뀌었어요. 특례 기부금으로. 이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는 요걸 외워야 된다. 종교단체 외 기부금. 종교단체는 다 아니까 요거 너무 이거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학술연구단체, 국제기능 올림픽, 제한군인회, 장학단체, 노동조합비, 경로당 후원금 이런 것들은 종교단체 외만 외우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아니까 나머지는 다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써있죠. 요거는 본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는. 또한 여기도 안 들어가는 게 여기 또 있죠. 종친회비. 양반회비야. 쌍놈은 사람 아닌가? 종친회비.
향후회비, 동창회비. 나는 동창이 없는데 나는 저기 뭐야 검정옷이 나왔는데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향후회비, 새마을금고기부금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위탁아동은 요거 제외입니다. 각 끄다 나와가지고 제가 요거 한번 써놨습니다. 위탁아동은 교육비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은 있다. 하지만 본인만큼만은 뭐요? 본인은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하고 우리 사주는 본인만 해당된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자금 다 포함해요. 여기도 뭐 알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가지고 한번 실질적 있게 한번 입력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시에 들어갈게요.